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광주 우리들병원 김상동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허리 디스크, 다른 말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시술 및 수술적인 처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쪽을 구성하고 있는 수액이라고 하는 디스크 중심부로, 이 수액은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 기능을 하는 녀석이고요. 이 디스크 수액을 중심으로 바깥쪽에서 보호하고 있는 섬유륜이라는 조직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액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액과 섬유륜으로 이루어진 이 디스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섬유륜이 기능을 잃고 안에 있는 수액이 바깥으로 이렇게 터져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흔히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고, 탈출되기 전 상태를 팽윤되기 전 상태를 내장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왼쪽에서부터 20대, 40대, 60대, 80대 허리가 되는데, 반듯반듯하고 부드럽게 잘 보이던 허리가 뼈가 이렇게 조금씩 자라가고 심하게 이렇게 휘어지는 노화를 갖게 되고, 옆에서 보면 반듯반듯 네모에 있는 뼈가 있고, 뼈와 뼈 사이의 간격도 비교적 일정하고, 귀 모양으로 신경이 나오는 신경 구멍도 상당히 커다랗게 잘 보이는 20대의 뼈가 있고, 40대 때는 조금씩 뼈의 골극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신경이 나오는 구멍도 조금씩 좁아지게 됩니다. 60대 때는 뼈하고 뼈가 조금 더 달라붙게 되고, 80대가 되게 되면 거의 다 달라붙는 노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디스크는 물론 20대 때도 생길 수가 있지만, 이렇게 보통 건강했던 이런 디스크가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지고 주변 인대가 좀 약해지면서 원래 있던 자리에서 뒤쪽으로 튀어나가게 되고 뒤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역시 20대의 디스크는 네모난 뼈가 있고, 이 네모난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하얗게 보이는 게 디스크,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물렁뼈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뒤쪽으로는 신경이 이렇게 매끈하게 쭉 내려가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뒤쪽으로 튀어나가서 신경을 누르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노화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으로 표현이 된 것인데, 보통 신경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뒤쪽으로 잘 흘러나가는데,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이 파란색 디스크가 뒤쪽으로 이렇게 터져서 신경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초창기 때는 디스크가 조금 튀어나오는 팽윤이 있고, 이 디스크가 섬유륜을 뚫고 나와서 신경에 압박을 주는 돌출, 그리고 완전히 혼자 동떨어져서 떨어져 나와서 신경이 박혀 있는 탈출,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옆에서 본 모습인데요. 네모난 뼈가 있고, 뼈하고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고, 뒤쪽으로는 신경이 있고, 신경 앞쪽으로 하얗게 신경을 보호하고 있는 물이 있습니다. 뼈가 있고 디스크가 있고, 뼈, 디스크, 뼈, 디스크, 다 아시겠죠? 그 다음 뼈, 디스크가 있는데, 이 뼈와 뼈 사이 이 디스크는 색깔이 까맣게 변성이 되어 있고 뒤쪽으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도 오른쪽으로 나가는 신경은 잘 보이는데, 왼쪽으로 나가는 신경에 디스크가 있고 완전히 박혀 있는 모습입니다. 협착증은 디스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정상적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이 구멍이 이 정도 크기라면, 뒤쪽에서 인대가 자라고 앞쪽에서 디스크가 자라서 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신경관이 좁아진 걸 협착이 됐다 해서 협착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뼈와 뼈 사이의 디스크, 그리고 신경이 이렇게 매끈하게 잘 보여야 되는데요. 협착증이 심하게 오신 분은 이 내려오던 신경이 이렇게 국수가락처럼 이렇게 꼬여 있고,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뒤쪽으로 튀어나가고 뒤에서 인대가 자라 들어오면서
쭉 잘 내려오던 신경이 거의 끊어져 보이는 정도로 협착이 심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얗고 동그랗게 보여야 됐던 이 신경이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검게 협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디스크하고 협착증은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허리 디스크, 흔히 추간판 탈출증은 주로 30대, 50대에서 흔하게 되고, 디스크가 터져서 그것이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주로 편측,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한쪽에서만 나타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증상은 허리를 구부리거나 기침을 하는 듯한 그런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 증상이 아주 심해지고, 보통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그쪽 오른쪽이 증상이 있다면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증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반해서 협착증은 50대 이상의 더 많은 고령에서 증상이 심하고, 퇴행성 변화로 신경 구멍이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보통 양측으로 나타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증상이 거의 없는데, 걸어 다니거나 오래 건 뒤에 증상이 있고 쪼그려서 앉아서 쉬면 편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허리병, 통증은 내장증과 팽윤증, 심하지 않은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는 보통 그 안에 염증 물질, 찌꺼기들이 좀 끼어서 통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심하게 탈출이 됐다거나 협착이 돼버린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는 거와 염증이 있는 게 복합적으로 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압박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 기능이 저하된 수도 있고, 잘 안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은 감각저하가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모든 환자를 우리가 다 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 있고, 약물치료하고 물리치료는 그 중에서도 아주 기본이 되는 치료입니다. 물론 이 약물치료와 물리치료가 효과가 없는 경우에 주사치료가 추가가 될 수 있고, 이 주사치료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아주 가느다란 미세도관을 삽입해서 신경 성형술이나 풍선 신경 성형술을 같이 시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경 성형술은 약물을 이용해서 최대한 신경 치료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신경근이 놓여 있는 경막 외곽으로 저희가 원하는 최대한 많은 양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보통 다른 치료에 반응이 있지만 오래가지 않고 자주 재발한다거나, 다른 치료에 전혀 반응이 없는 퇴행성 디스크나 디스크 내장증, 그리고 추간판 탈출질 등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의 염증과 유착을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고, 수술을 하기 전에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 벌리고, 우리 지금 꼬리뼈 항문 위쪽에 천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는데 그 위에 약간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시술이 이루어집니다. 유도 바늘을 먼저 마취하에 삽입을 하고, 이 유도 바늘 끝으로 아주 미세한 도관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 두께가 저희 머리카락보다 약간 두꺼울 정도로 아주 얇습니다. 그 미세 도관이 유착이 되어 있는 신경까지 도달해서 여기서 유착 용해제라든가 염증 제거 약물을 같이 투여해서 신경 사이사이에 끼어져 있는 찌꺼기들을 씻어주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 입원을 하게 되고, 입원해 있는 동안 매일 도관 내로 약물을 주입하고 소독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 다음날 시술을 하고 시술한 다음 날에 도관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3일째에 도관을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샤워는 이틀 후에 가능하고 욕조 목욕은 일주일 후에 가능합니다. 이 도관의 끝에 풍선이 달린 게 풍선 성형술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렇게 협착이 디스크와 같이 협착이 동반되는 경우에 이렇게 도관 끝에서 풍선이 나와서 길을 넓혀주는 시술을 추가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술을 통해서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자기 다리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내 다리를 만졌는데 남의 살을 만지는 것 같은 감각이 이상해졌을 때는 반드시 수술적인 처치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지 않더라도 주사치료, 약물치료 했는데도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할 경우에 역시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허리에 균이 들어가서 농이 생겼을 경우에도 수술적인 처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무조건 허리를 칼로 째서 하는 수술보다도 내시경으로 하는 시술적인 처치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1cm 미만으로 절개를 해도 되고 근육이라든가 뼈 뒤쪽의 후궁이라든가 신경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시술을 할 수 있고, 시술 당일날 바로 보행이 가능하고 당일날도 퇴원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디스크가 생겨서 시술을 하고 그 뒤로 다시 재발했을 경우에도 내시경을 다시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내시경 기구입니다. 보통 제 새끼 손톱 하나 정도 크기고 레이저가 왔다 갔다 하는 구멍이 있고 그 아래로 이렇게 카메라가 있습니다. 꼭 위 내시경 하는 거하고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언제 할 수 있느냐? 디스크가 완전히 터져서 신경에 박혀버려 있는 경리성 디스크를 제외하고는 내장증이라든가 퇴행성 디스크 그리고 탈출증에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디스크가 완전히 터져 있는 경우에는 아주 조그만 이 내시경으로는 도달이 안 돼서 못 꺼내는 경우가 있고, 뼈의 골절이 금이 간 경우가 동반됐다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터진 지 너무 오래돼서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버린 경우에는 레이저로 그게 지져지지가 않기 때문에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수술은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등 뒤로 이렇게 들어오지만은 레이저는 환자의 체격이라든가 체구 그리고 이제 살집 정도에 따라서 들어가는 위치가 좀 다릅니다. 보통 정중앙선에서 옆구리 쪽으로 한 10에서 12cm 정도에서 옆구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저희가 이게 내시경 레이저 수술을 하는 실제 모습이고, 환자는 이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시술이 이루어집니다. 시술 부위로 먼저 유도관이 들어가고 1cm 정도 되는 내시경 통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불을 끄고 오른쪽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화면을 통해서 TV를 보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실제 저희가 시술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도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뼈가 있고 뼈하고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는데 뒤로는 신경이 쭉 내려오고 있고, 지금 이 뼈하고 뼈 사이에 이 디스크가 뒤로 터져서 신경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터져 있는 디스크를 싹 꺼내고 다 이렇게 지져주고 나서 바로 30분 뒤에 다시 MRI를 찍었더니 까맣게 터져 있던 디스크는 없고 하얗게 변성이 됐는데, 이것은 디스크가 없어지고 난 자리에 물이 좀 차 있는 겁니다. 껍데기만 좀 남아 있고요. 3개월 뒤에 MRI를 찍었더니 위쪽하고 거의 동일하게 완전히 이렇게 치유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보시면은 이게 뭐 나중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게 지금 모기에 물린 건가 할 정도로 거의 다 없어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시경만으로는 치유가 안 되는 격리된 디스크라든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디스크,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희 병원은 전신마취에서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려서 수술이 거의 다 완결이 되기 때문에 척추마취로만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척추마취를 하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보통 8배, 많게는 거의 10배 가까이 확대를 할 수 있는 현미경을 보고, 환자는 엎드려 있지만 저희는 정면을 보고 카메라가 이렇게 잔망경처럼 이렇게 아래쪽으로 화면을 수술자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상처는 1.5cm에서 2.5cm 정도 해서 시행을 하고, 뼈하고 근육 사이에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신경내로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터져 있는 디스크가 심하게 격리가 돼 있고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신경학적 증상이 있어서 내시경 치료보다는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된 환자고, 수술하고 나서 설명드렸듯이 뼈 그리고 뼈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 근데 이제 마지막 디스크는 이 쭉 내려온 이 신경이 완전 터져서 박혀 있었고요. 수술하고 나서 찍은 MRI에서는 터져 있는 디스크는 다 제거가 되고 신경도 잘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허리는 수술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무조건 수술하자고 할까봐 겁이 난다. 나이가 들면 어차피 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살아야 된다. 병원에 가기 전에 뼈를 맞추는 지압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잘못된 상식들이 많은데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검사와 올바른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허리에 좋은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